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쿤 저자의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입니다. 공기와 물과 같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언어를 잘 전달하는데도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요즘에는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이 없이 말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 등의 상황을 본다면 오늘의 책은 스피치에 관심이 있거나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한다면 스쿤 저자는 중국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의 설립자이자 전문 연설 코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스피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팬이 수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4년여 동안 현장에서 500회가 넘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인터넷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수강생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8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8가지를 법칙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목표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의 꼬마가 언어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랭귀지의 8가지 말 잘하는 법칙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8가지의 법칙을 살펴보면 랭귀지 앞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직, 논리, 아날로지, 유추, narrative of picture, 장면 묘사, good story, 좋은 사례, unexpected, 예측 불가, ask, 질문, gain, 이득, empathy, 공감 이렇게 8가지입니다. 하나씩 어떤 법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직, 논리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말을 그냥 내뱉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말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말의 구조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며 그냥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좌뇌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어필할 수 있는 우뇌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야만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5단계는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이야기의 구조를 짜임새 있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주제의 소주제들을 북마크처럼 표시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주제의 숫자는 3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독서를 주제로 말을 하고 싶다면 독서를 하자는 것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소주제 3가지를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며 글을 전달하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미상관을 활용해서 처음과 끝의 문장을 같게 만들면 효과적인 스피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티븐 잡스가 맥북 에어를 선보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맥북 에어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은 맥북 에어입니다. 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 맥북 에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조금 더 생각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지, 유추입니다. 유추는 서로 다른 2개의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이 수사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신나게 떠들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내재적 경험을 끌어내서 유추를 하게 해서 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내가 가진 내재적 경험을 통해서도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영어 모의고사를 학생들과 함께 했을 때가 떠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저도 유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잘 이해하더라고요. 유추를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영감의 원천이 되는 비유를 수집하고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이 직접 유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narrative of picture, 장면 묘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글이 있을 때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말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은 사람이 을에 가지고 있는 거울 뉴런의 활동을 도와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간접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언어를 쓰더라도 추상적인 묘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에 나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의 열기로 뜨거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라는 문장에서 열기, 뜨거운 등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런 단어들을 잘 사용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추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good story입니다. 좋은 사례인데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드슨 강에 추락했던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릭 엘리아스의 테드 강연에서 좋은 사례를 이용해 청중들의 마음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2천만 뷰를 돌파했으며 직접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릭 엘리아스는 테드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말했고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전달했으며 강력한 엔딩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스피치를 했다고 하고요. 저자가 말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말하는 것,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강력한 엔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사례를 이끌어내는 요소라고 합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이 되지 않았어도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unexpected, 예측 불가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치피스 데니스 형제의 스티커 메시지의 예외성이 떠올랐습니다. 스틱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화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예측 불가한 예상하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다양한 자극들로 인간의 집중력은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분, 40분을 줄줄이 이야기만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목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키거나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거나 기내방송 등의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거나 유추를 사용하는 것이 예측 불가한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웃음 포인트를 갖추거나 청중이나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역할을 주거나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도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ask, 질문입니다. 질문은 스피치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데요.
특히 대화를 할 때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내서 서로의 관계에 서먹함이 풀리게 되는 것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질성 원리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든지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질성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상사에게 물어볼 때는 배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질문으로 문제의 요점을 확인해야 하며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못할 때는 돌려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행복의 척도, 즐거움의 척도 등 질문을 할 때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질문이며 상대방이 나에게 난감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반문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7번째는 개인 이득입니다. 소통은 저자의 말에 따르면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결국 듣는 사람이던 말하는 사람이던 이득을 얻어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백날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얻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지 쌍방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이익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제시하고 상대방의 귀가 열리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4가지의 A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면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4A는 attribute, 먼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advantage, 강점과 장점을 어필하라고 합니다. 3번째는 a specific benefit, 강점과 장점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득을 본 다른 사례, an example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4단계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충분히 호감을 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자신이 설득을 하기로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공감입니다. empathy인데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대화에서는 사실 앞 7개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 공감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면서 앞에 7가지를 적재적소에 맞춘다면 훨씬 더 훌륭한 스피치와 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공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잠시 내려두고 상대방이 느낄 감정과 생각을 정말 자신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준다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화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저자가 말한 8가지를 판단하면서 말을 하는 연습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혀 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문장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스쿤 저자의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